보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저에게 한 것 같아요. 이 많은 강연이 2시간 안에 가능해요? 제가 기획자는 아니지만 그래서 2시간 플러스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는다면 그냥 여기 KT의 시계는 무한하니까 저희의 체력과 에너지가 닿는 것 해볼까 합니다. 2시간 플러스 알파, 가급적이면 2시간을 지키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임술래 감독님이라고 지목하진 않았지만 제가 지목했습니다. 저는 고기를 너무나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가 아닙니다. 질문을 읽어드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도 동물 보호를 외칠 수 있을까요? 사이다 하나 부탁드려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시원하게 한번 얘기해달라 이런 얘기가 아닐까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요즘 논쟁이 되고 있는 메갈리아의 표현 양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탈식민주의적 되받아쓰기 전략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아니면 미러링이라는 틀로 폭력성을 답습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지요? 이 질문은 정희진 교수님 대신하여 김영미 교수님께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음속으로 대답을 생각하고 계세요. 최경숙 대표님께는 오염된 환경과 핵 문제를 너무 늦기 전에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서둘러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의 매직 카페 2분 사장님과 종사자분께는 에코페미니즘을 배워가고는 있지만 자본주의 소비 사회가 자꾸 나의 욕망과 욕구를 자극해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메뉴 소개해 주시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얘기하는 걸로. 그러면 순서를 임술래 감독님부터 시작하시면 어떨까요? 네, 고기를 좋아하는데 동물보호를 외칠 수 있느냐는 외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동물보호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채식을 하게 된 게 사실은 카라 일을 하기 이전부터예요. 저는 2003년부터 했는데 처음에 하게 된 계기가 제가 이제 저희 집 강아지를 키우는데 이 친구랑 너무 이렇게 깊이 교육을 하다 보니까 한국에는 또 개를 먹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친구를 너무 사랑하는데 이 친구를 누군가가 먹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 질문의 출발이 됐어요. 그리고 그 친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 친구와 다른 개들 사이에 어떤 차별점이 좀 없어지고 또 개와 소와 닭의 차별점이 점점 없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채식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제가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 채식을 쉽게 실천할 수 없다라는 건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왜냐면 저도 13년 전에는 소고기 아니라 삼겹살을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영화 하면서 소주의 안주로. 그렇기 때문에 채식을 쉽게 실천하기 힘들고 또 고기를 먹는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내가 나의 개를 사랑하면서 개고기를 드시는 분들 중에 집에서 마르티스를 키우면서 또 개고기를 드시는 분이 있어요. 같은 개인데 거기에 어떤 변별력과 차별을 두시는 분이 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의 개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날마다 닭을 사서 삶아서 닭백숙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내가 내 길고양이 캔밥인데 내 길고양이 밥을 챙겨주면서 거기 사료나 물에 예를 들어서 개미나 곤충이 끼면 내 고양이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 개미나 벌레들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어떤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율배반적이고 자기 모순적인 그런 거는 제가 이해하기가 좀 힘든데, 고기를 지금 현재 먹고 있는데 동물보호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외치지만 않으면 된다. 동물보호 외침 불가. 네. 최경숙 대표님. 지금 이제 핵하기 더 늦기 전에 어떻게 막아낼 수 없냐 이런 질문 주셨는데 사실 많이 막아냈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우연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그러는 것처럼 그러니까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아니었으면 저도 사실 전기가 어떻게 생산돼서 우리 집까지 와서 내가 전기를 켜고 에어컨을 켜는지 관심도 없었거든요. 근데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터졌기 때문에 정말 저희 25,000명 저희 회원들이 탈핵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고 또 미래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밀양 할머니들이 어떻게 투쟁을 해오셨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전기가 눈물을 타고 흐른다는 그런 말이 정말 가슴에 이렇게 새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저희가 이렇게 활동하면서 고리원전 1호기는 폐쇄 결정이 났기 때문에 한 곱이 넘겼고 지금 월성 1호기 폐쇄를 위해서 지금 저희가 계속 소송 중이거든요. 어제만 해도 이제 그 몇 번째 재판이었죠? 제가 어제는 참석을 못해서 이거 강연 준비 안 하고 어제도 이제 재판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또 하나가 그린피스를 통해서 오늘 9월 8일 날 이제 서류가 다 마감이 됐는데 시골이 오르콥이 이제 지금 지으려고 터파기 공사하고 있는 그거를 이제 막아내기 위해서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을 지금부터 가져주시기만 하면 충분히 늦지 않게 막아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뉴 소개했다고 고맙거든 사장님입니다. 왜냐면 저한테는 회사를 운영하는 게 결국 제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한국에 있는 기업가들이 기업과 본인을 붙여서 생각해야 될 때는 떨어뜨려 생각하고 떨어뜨려 생각해야 될 때는 붙여 생각해요. 네. 예를 들어서 아까 누군가 저한테 소녀마학과 팬이에요. 그럼 저도 팬이에요. 왜냐면 소녀마학과는 법인이거든요. 저런 개인이 존재하고 저라는 개인들이 모여서 만들어가고 있는 이상향을 자본주의에서 투영한 형태가 사실은 소녀마학관이라는 회사인 겁니다. 저도 팬이에요. 사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해요. 저라는 사람의 성향이 이 사장이라는 걸 하는 것 자체가 에너지가 많고 그 에너지는 누군가의 상처를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는 이유는요. 사실은 저는 얼마 전에 아버님이 한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 저는 그때를 기점으로 전과 후로 많이 나뉘는데 전에는 그 에너지를 주체하기 사실 힘들었고 그걸 주체할 수도 없는 나이였기 때문에 그랬지만 아버지가 마지막에 암에 걸려서 숨을 못 쉬시고 제가 있다는 존재도 점점 잊어가시면서 돌아가시는 상황을 보면서 아 사람이 죽으면 끝이구나 생각했어요. 아 이거는 정말 어떤 감정과 이런 걸 다 떠나서 사람에게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과 이 인생에는 끝이라는 게 있는 거구나를 저는 본의 아니게 확인을 하는 순간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뒤로 제가 내일이나 혹은 모레 아니면 지금 당장 새 삶을 마감하더라도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적으로 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 내가 소멸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공포감에 현실적으로 내가 사는 동안은 적어도 내가 살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보단 제 꿈은 제가 언제 죽든 이 순간 죽든 혹은 20년도 죽든 30년에 죽든 제가 여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보다 잘못된 것들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삶을 사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저는 최대한 다른 사람들 상처 입히지 않는 방법을 찾는 거를 사실 목표로 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저라고 하는 직업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달성할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효과를 위해서 사실은 살고 있는 사람이라서 사실 오늘 와서도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겉으로는 굉장히 웃고 있지만 심한 감성과 고민과 그리고 후회를 이렇게 매일같이 하면서 사는 게 어쩌면 우리가 우리를 공격하거나 우리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를 갖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매일 웃고 있지만 웃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웃는 이유는 저를 보면서 웃고 있는 저희 형 식구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게 제가 생각하는 에코페미니즘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소비가 마냥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소비가 정말 나에게 행복을 준다면 그 소비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질문하는 거 이게 정말 내 자신을 위한 건지 진정으로 제가 어제 그 고등학교 친구를 만났는데 여자친구인데 그 친구한테 가장 소중한 가치가 뭔지 물어봤어요. 이제 비폭력 카드 게임을 통해서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뭔지 한번 골라보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아름다움이라는
카드를 뽑더라고요. 그 친구한테는 되게 아름다움이 중요한데 그 이유가 어렸을 때부터 못생겼다고 친구들이 많이 놀렸대요. 그래서 나는 아름다워지고 싶어서 성형외과 수술도 하고 아름다워지고 싶어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많이 구매하지만 내 안에 어떤 해소되지 못했던 화나 분노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계속 이렇게 나온다고 그런 부분들을 되게 힘들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비 그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그게 자신한테 어떤 의미인지를 질문할 수 있다면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내가 내릴 수 있다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좀 약간 착한 톤으로 살고 싶은데 꼭 여성 혐오 이런 걸 물어보시네요. 실질적으로 저하고 지금 메갈리아 제너레이션하고의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25살 때 페미니스트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부터 그래서 페미니즘을 공부하고 페미니즘 덕분에 제가 젠더를 연구하고 노동을 연구해서 취업도 했고 일자리도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제가 일하고 있는 현장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학 또 기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NGO 그 여성 친화적인 데 말고요 NGO 다 남성 중심적이고 독점적인 공간이고 지위와 연봉이 높을수록 남성 독점적이죠. 그런 상황에서 페미니스트들이 했던 여성학자들이 했던 얘기들은 이론적으로 맨날 주류의 가부장적 언어에 복속되지 말고 새 판 짜자 그랬어요. 판을 뭘 짜긴 뭘 짜. 못 짰어요. 새 판을 짤 수가 있어야지 짜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간신히 생존하고 간신히 자기의 명예를 지키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을 키우고 어떤 부분에서 더 용기 있게 나가지만 항상 루머와 어떤 불명예스러운 어떤 잔인한 모욕에 견디고 버티는 능력을 갖고 생존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서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죠. 몇 명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새 판 짠다라고 했지만 우리가 갖고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자존심은 가부장적 언어에 들어가지 않고 가부장적 그 방식으로 일하고 행동하는 그 사람들의 행태를 내가 절대 답습하지 않겠다라는 우리의 결연한 선언이 새판짝이라는 개념이었고 얼터너티브, 대항적 운동을 하려고 정말 헌신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세대들은 메갈리아 세대들은 이미 페미니즘적인 스피릿과 어떤 감각적으로 여성주의자이고 성평등적인 걸 지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난 거예요. 이들은 어떤 부분에서 집안에서 키워줄 때도 아니면 학교에서 학업이나 모든 부분에서 어떤 사회적인 감각, 사회운동에 대한 감각, 정치적 의식 요즘에 웬만한 세월호부터 다 나가면 여자밖에 없어요. 남성도 몇 명 있어요. 네, 남성 좀 있는데 이 사회 변혁 운동의 현장에 여성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온라인도 여성이 지금 독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저희처럼 대항적 언어라는 식으로 새판을 했던 사람이 지금 많은 여성들은 어렸을 때부터 인터넷 제너레이션이기 때문에 맨날 보는 게 인터넷 하나 들어갔다 하면 여성 혐오적인 여성 성기 갖고 막 놀리고 잔인하게 따먹는다 이런 거 하는 것들을 매일 접하잖아요. 매일 접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그거에 항거하는 방식으로 적의 언어를 사용해서 적을 무찌르자고 하는데 나쁠 거 없죠. 메갈리아는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 가부장적 언어가 하는 폭력성을 미러링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미러링이라는 것 때문에 그들은 그런 폭력적 언어의 생산자가 아니라 폭력적 언어에서 반추되어지는 혐오와 폭력을 다시 생산자에게 그걸 만들어낸 사람에게 돌려주는 행위인데 이게 그렇게 여성들이 아무리 메갈리아가 굉장히 지금 용감하고 여러 부분에서 활동하지만 한 명 개개인이 얼마나 공포스럽겠냐고요. 미러링을 하려면 안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인터넷상에서 일베가 떠도는 그 여성 혐오적이고 너무나 악의적인 얘기들을 보고 그것을 전복시키기 때문에 사실 전복을 하고 미러링을 하는 과정에서 조롱의 쾌감은 있겠지만 사실 굉장히 우울한 정서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이런 방식으로 동시대의 한국 남자들이 여전히 여성들 또는 소수자들을 이런 방식으로 사유하는 거에 대한 것들을
알면서 싸워야 하니까 그 조롱을 하면서 동시에 우울해지고 동시에 공포스러운 이 감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격려하고 지지한다는 저는 무슨지 그런 얘기 잘 못하니까 그런 싸움을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 인터넷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막 이런 거 못하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 시니어 페미니스트들은. 그렇지만 우리는 이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충분히 페미니즘적인 전술이고 충분히 이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방식의 젠더 관계가 만들어지길 기대하고 이 모든 몇 년간의 싸움에서 전리품을 꼭 구체적인 거로 하나 확보하길 원해요. 예를 들어 80년대 90년대 페미니스트 운동에서 그래도 자부심 갖고 있는 게 호주제 폐지 운동이거든. 폐지한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호주제 폐지했잖아. 가부장제. 그게 전리품이 메갈리아가 고생한 것만큼 메갈리아도 이 젊은 세대들에게도 꼭 무슨 승리의 전리품을 가져가길 원하고 우리 시니어 페미니스트는 비록 무슨지 하고 남성 성기 비하는 못하지만 공개적으로 그러지만 적극적으로 우리 함께 연대한다라는 것을 표명하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여러분 나오십시오. 마이크 앞으로. 아직도 상품들은 좀 있어요. 네, 저는 대학을 다니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제가 5월에 처음 페미니즘이라는 어떤 단어가 제 삶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렇게 남자들이 보통 말하면 페미니즘 이렇게 말하면 그거 오히려 여성들이 역차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많아서 그런 식으로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결국 젠더의 문제고 남자도 여기서 젠더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고 여자도 자유롭지 않은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학기가 새로 시작이 되고 어떤 소모임을 활성화시키자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나서서 그러니까 페미니즘을 공부를 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먼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다 일어나는 얘기더라 라고 하면서 소모임을 그래서 같이 만들어 볼까라는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하려니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뭔가 생각은 많은데 그게 방향성이 어디로 가야 될지 좀 계속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우리 페미니즘 젠더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 분의 질문에 누가 대답해 주실지. 아니 우리 임술래 감독님은 선생님 면세우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딸이 셋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성의 인권이나 여성으로서의 삶이 어떻게 되나 이제 관심을 가졌는데 저도 본격적으로 페미니즘 책을 읽기 시작한 거는 2015년 메갈리아 사고건이 터지고 소라넷이라는 걸 우리가 막 언론에서 보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갓선민이 탄생하시고 그런 걸 보면서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지 막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공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해서 느낀 점을 토론하고 그리고 이런 강좌들 쫓아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방향이 잡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진보 남성과 사는 방법 있잖아요. 그 진보 마초 그냥 버리세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 저희 남편도 진보 마초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저희 남편은 제가 어머니 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는데 뭐 제가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딸이 셋이다 보니까 조금 나아지는데 그게 와이프에 대한 이 인권이나 이런 거는 관심이 없고요. 딸의 인권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배우려고 하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세상이 달라지고 있으면 남들이 막 뭐라 그러면 한 번쯤 이렇게 되돌아봐야 되잖아요.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내가 고집 부릴 일은 아니지 않은가. 근데 안 그러고 계속 네가 이해해줘야 돼, 내가 어떡하겠어 이렇게 하거든요. 그냥 버리세요.
문화 인류학을 가르치신다고 해서 이걸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그 이성의 중심의 가부장제가 무너진 이후에 어떤 대안적인 형체가 대안적인 성체계를 만들어진다는 그런 얘기들을 잠깐 공부하면서 봤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런 식으로만 나와 있고 어떤 구체적으로 예시 같은 게 좀 없었던 것 같아서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한 간단한 예시 같은 거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류학 실망하겠네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모든 가족관계와 뭐 이런 걸 다 알 수는 없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성의 중심주의의 가부장적 관계를 굉장히 강조했던 한국에서 역설적으로 가장 저출산 상태가 되고 가족 내의 친밀성이라든가 소통이 불가능하고 이게 역설적인 상황은 뭐라는 거죠. 유일하게 규범이고 유일한 중요한 가치이며 사람됨의 기준으로 삶았던 그런 이성의 중심주의적 가족이 오히려 가장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상황에 사람들은 그 관계에 가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이거는 유일한 규범, 유일한 정상성으로 그것을 설정해놨을 때 그것 자체가 가장 많은 사람들의 자율성과 이 선택과 어떤 뭐 스스로 능동적인 자아를 삭제해 나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이성의 중심주의의 가부장적 가족의 대안적 관계로 뭐 반드시 동성애 관계 이건 아니죠. 당연히 그렇지만 다원주의적 가치관을 통해서 새롭게 어떤 방식의 커플을 사고 아이를 기르고 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뭐 좀 더 폭넓은 다원주의적 가치를 한국 사회에 좀 확산해야지만 사람들이 사랑도 하고 아이도 낳고 가족도 돌보고 이웃도 돌보고 하는 사실 돌봄의 윤리라는 것들이 좀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인류학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한국 사회에 대한 뭐 문화적 어떤 커멘트로서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아이들이 제가 대방동에 순방고등학교가 남자고등학교입니다. 남자고등학교인데 원래 저희가 저녁에 제가 이제 사회과학 서적을 읽으면서 특강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여성환경연대 회원으로서 오랫동안 이제 함께하고 있다가 좋은 이 강의를 아이들한테 책을 읽고 강의하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무리수를 가지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의 특징이 이 수족 불구자이고 그리고 고기만 먹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리고 온 것만으로도 나름대로는 굉장히 많은 감동을 얻어서 갈 거라고 저는 그 자리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냥 한 말씀 여쭙고 싶은 것은 고등학교 남학생으로 이제 이런 강의를 왔을 때 이 선생님들이 그래도 고등학생들, 남학생들이 이 자리에 왔으니까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페미니즘에 대해서 어색한 아이들도 있고 또 아직은 거부감을 가진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자연스럽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좀 격려나 마지막으로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한 말씀만 해주시면 저도 몸도 쓰고 아이들도 힘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저는 제가 회사를 하는 이유가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저희 회사에 들어와서 저랑 정면으로 좀 싸우길 원해요. 왜냐면 제 꿈은 언젠가 회사가 커지면 회사를 그만두고 비정규직 청소부로 돌아가서 혹은 우리 회사 직원들의 애를 봐주는 할머니가 돼서 비정규직 노동조합장으로 끝을 마치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전임 경영을 했던 사람이 다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세로 가서 노동조합장을 한다면 그게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문화가 된다면 비리가 있을 수가 없죠. 왜냐면 그 경영의 핵심에 있었던 사람이 물러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명예가 되고 사람들한테 분위기가 된다면 뭐 안 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재밌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걸 할 수 있으려면 결국은 현실에 있는 무언가를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두려워하지 말자고 제 세대한테 얘기를 하는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저희 회사에 들어와 저랑 대판 싸우기를 전 항상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의 영역이 몸으로 해야 하고 그다음 시간을 많이 써야 하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초월해서 일을 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분야다 보니까 잘 들어오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부탁드리건데 분명히 세상이 바뀌고 있고 기업을 창업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변화할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영역에서 뛰어가고 있는 선두주자들 같은 세대의 그거는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선두라고 얘기해 주시면 그런 사람들한테 마구 달려들어서 단련시켜주시는 시간을 좀 같이 가지시면 저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도 저희 회사에서 끊임없이 남성들을 옹호하다 보면은 여성들에게 사장님은 결국 사장님이야 뭐 이렇게 원망을 듣고 또 여성 친화적인 또 이걸 하면은 남성들한테 결국 사장님은 여성일 수밖에 없어. 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남성도 여성도 아닌 자본가로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마다 저도 고민이 돼요. 저도 어느 순간 남성으로서 남성에게 혹은 남성으로서 여성에게 그 위계질서적인 조리 환경에서 나쁜 말을 쏟아내고 있는 친구한테 저도 미러링을 하기도 해요. 나 오늘은 하루 조리를 배우고자 한다. 이러고 조리 실습장에 들어가서 제가 똑같이 하고 그 친구가 왜 이사님 저한테 이렇게 가혹하게 하십니까? 그럼 CCTV를 열고 너랑 나랑 똑같다. 뭐 이렇게 저도 해요. 그런데 가만 보시면 전 그것만 하지 않아요. 왜냐면 전 인간이니까 때로는 그런 방식의 미러링을 쓰기도 하지만 때로는 남성과 여성을 초월한 사랑으로 그 친구를 품기도 하고 왜냐면 저희 회사는 그 남녀 사내 커플을 옹호하고 장려하는 회사입니다. 핵폭발이 일어나도 사랑은 솟아들 거라는 이 인류의 대주의에서 제가 해야 될 일은 사랑이 사실 오래 유지되고 이게 사실 일 가정으로 될 수 있게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것부터 헤어지는 것까지 다 가능하도록 하는 게 역할이고 오히려 저는 그러나 만약에 사랑 속에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내 개인 사제와 회사의 모든 노력을 동원해서 끝까지 가해자를 추적하겠다. 이런 사실은 바탕을 같은 또래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화살이 두렵고 무섭습니다. 근데 우리 동생들이나 제 또래를 지켜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또래의 목소리로 당사자가 언제든 될 수 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이야기하는 게 필요해서 이 어려운 이 사실 맞기 싫은 욕먹기 십상인 이 길을 가고 있는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회사에 좀 들어와서 저희 회사 직원들한테 제발 이 페미니즘을 같이 이야기해 주시고 이럴 분들이 사실은 열렬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꽤 그런 회사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까 저 남자 고등학생들 20명이 로비로 딱 들어오는 순간 저도 궁금해서 되게 이색적인 존재라 어느 학교에서 온 거냐 그랬더니 뭐 고등학교에 뭐 인권 동아리라고 저는 얼핏 들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선생님이 지금 뭐 오고 가고 뭐 하루 저녁에 뭐 한 4-5시간을 이렇게 선생님을 따라서 여기에 온다는 그 자체가 저는 이 학생들은 굉장히 복받은 학생들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오늘 자기들이 어떤 책이나 아니면 인터넷상에서 이 페미니스트들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구체적인 실체를 모르고 뭔가 관념적으로 되게 무서운 사람들이고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와보니 이분들이 그렇게 이상하지 않죠. 그래서 이분들의 실체를 확인하고 아마 굉장히 호감을 느끼면서 집에 가서 페미니스트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고기를 아무 생각 없이 고기만 먹었던 것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런 기회를 갖는다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고요. 이분들이 굉장히 어린 마음에 우리가 굉장히 좋은 싹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복받은 학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제가 시간이 많이 돼서요. 제가 대표적으로 나머지 한 분 말씀하지 않은 소연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함부로 애틋하게 질문을 하나 날리면 이제 문을 나서면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시간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소연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 30초만. 글쎄요. 내가 가장 듣고 싶은 그 어떤 것은 사실 이미 내 안에 있잖아요. 내 안에서 나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최선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걸 한번 스스로에게 해주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잠깐. 제가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네, 최선의 것을 드리긴 어려우니까 네, 우리 각자가 가슴에 손을 좀 얹고 네, 내가 나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그 최고의 한마디를 네, 해주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에코페미니즘을 대표하는 여러 키워드가 있지만 덜 소비하고 더 존재하라라고 할 때 그 소비와 존재의 양식으로 우리가 많이 설명하는 것이 자급의 관점입니다. 오늘 긴 시간 어쩌면 굉장히 밀폐되어 있고 답답하고 공기도 많지 않은 이 고도에서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얼마나 얻어가실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오늘 즐거우셨죠? 네. 이 보람을 느끼신 분들은 늦은 시간이지만 나가시면서 여성환경연대 회원가입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여성환경연대 회원이면서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행사나 이런 재정 이런 걸 어떻게 했는지 연말에 확인하는 사람인데 오늘 이 행사를 계기로 좀 늘면 덕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세상을 뒤집는 다른 목소리 했던 건데요. 그 목소리의 주인은 여러분이십니다. 전환에 대한 새로운 상상을 이제 일상 속에서 해내시고 괴롭힘, 어쩌면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은 굉장히 집요한데 그것에 맞서는 힘은 너무 빨리 포기하고 지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우리 모두가 같이 하면서 오늘 여기 함께 하신 250명 또 SNS로 이 방송, 이 내용을 지켜보실 또 다른 250명 플러스 더 많은 분들이 오늘부터 새로운 사회를 기획하고 모색하는 연대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오늘 매우 즐거웠고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전환! 이렇게 외치면서 일어나실까요? 하나, 둘, 셋! 전환! 네, 여러분 큰 박수로 서로를 전환하시고 감사합니다.